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를 전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오늘 하루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있었던 주요 뉴스들을 종합해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 7시 뉴스 포인트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를 꽉 채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뉴스 포인트. 네, 먼저 정치권 등 우리 사회에 있었던 일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여야가 오늘 세월호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합의를 했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 정식 이름은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합의한 내용은 한 10개 정도로 요약이 되는데 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부는 일단 세월호 희생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거나 국가 이외의 대상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것을 전제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 상당을 대위 변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대학이 그 필요에 따라서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 학생들에 대해서는 정원 이외에 특별 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정부는 피해자에게 생활 의료 지원금과 심리 상담 등 치료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안산시와 진도군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특별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야가 오늘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감시할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하기로 합의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여야는 오늘 12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요. 이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할 계획입니다. 네. 새누리당 이완구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윤근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정례 회동을 열고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일단 국회가 3명의 후보자를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하게 되고요. 네. 이후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정식 임명되게 됩니다. 하지만 정윤의 비선실세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오는 9일 열기로 했던 운영위원회 출석 명단을 놓고는 여야 간의 파열음이 일어났습니다. 야당은 김영한 민정수석 비서관과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을 모두 출석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새누리당은 역대 회의에서 민정수석이나 부속실 비서관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렇게 맞서면서 합의하지 못하고 헤어졌습니다. 네. 비선실세 의혹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합의가 안 되는데 또 합의한 게 있네요. 웬일입니까? 네, 오늘,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 대타협기구 구성 그리고 향후 일정 여야가 합의를 했네요. 네, 오늘 국회에서 합의했다는 소식이 좀 많았습니다. 네. 공무원 연금 개혁 특위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그리고 새정치의 강기정 의원은 오늘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 대타협기구 일정 등에 합의했습니다. 일단 8일에는 국민 대타협기구 회의를 먼저 개최하고 오는 12일 오전부터는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전체 회의를 잇따라 개최할 예정입니다. 네. 조원진 의원은 이와 관련해서 브리핑을 열었는데요. 일단 특별위원회에 입법권이 있기 때문에 대타협기구에서 개혁안 결정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마디로 대타협기구가 합의안을 내게 되면 사실상 특위는 그 안을 그대로 받는 형식이라는 설명입니다. 네. 한편 여야는 자원 외교 국정조사를 위해서 간사들 간 합의를 시도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실패했습니다. MB정부에 국한해야 된다 이런 야당과 아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대상을 확대해야 된다 이런 여당의 주장이 부딪히면서 이견만 확인하고 헤어졌습니다. 네. 합의 안 된 부분도 있군요. 네. 박지만 이지휘 그룹 회장에게 전달된 청와대 문건 중에 일부가 이미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보고된 뒤에 유출됐다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박관천 경정이 작성한 대통령 기록물 17건이 박지만 이지그룹 회장에 건네졌고 김기춘 비서실장은 이 중 일부 문건의 유출을 허락 또는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허락 또는 묵인. 네, 오늘 세계일보 보도 내용인데요. 박 회장에게 건너간 17건 중에 12건에 대해서 조홍천 당시 비서관은 박 회장께 위 관련된 문제점을 고지해 혹은 박 회장 측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알려드려 이런 표현을 쓰면서 당시 홍경식 전 수석 그리고 김기춘 실장에게 사전 동의를 구했다 이런 보도 내용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박관천 경정이나 조 전 비서관이 자신의 입지를 구축하기 위한 자작극이었다는 어제 검찰의 설명과는 정면 배치되는 대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 당사자들도 다시 또 조사받아야 되는데요. 네. 청와대가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에 대해서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네요. 그렇습니다. 이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일부 비판 여론을 의식한 탓인지 당초 침묵으로 일관하려던 기류가 하루 만에 달라졌습니다. 청와대는 몇 사람이 개인적 사심으로 인해 나라를 뒤흔든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것이 밝혀졌다고 밝혔습니다. 윤두현 홍보수석이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밝힌 내용인데요. 일단 늦었지만 다행으로 본다면서 문건 보도 전에 한 번의 사실 확인만 거쳤어도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또 한편 박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새해 전국 구상을 발표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는요. 관행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생명이 명백히 위험한 상황에서는 당국이 대북 전단 살포를 막는 것이 적법하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의 법원의 판단이 나왔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의정부지법 김주환 판사는 대북전단 풍선 날리기 활동 방해로 입은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서 배상금 5천만 원을 지급하라면서 탈북자 이민복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오늘 기각했습니다. 김 판사는 오늘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북전단 살포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급박한 위협에 놓이고 이것은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단체의 대북전달 살포는 그 표현의 자유에 해당을 하지만 휴전선 인근 주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제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법원의 오늘 판결은요. 이 전단 살포를 막을 수 없다는 정부의 공식 입장과는 상당히 다른 것이어서 앞으로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네, 국방부가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작게 한다는 거죠. 네. 소형화 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를 했다는데 국방백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렇습니다. 오늘 발간한 2014 국방백서를 통해서 밝힌 내용입니다. 국방부는 일단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6년과 2009년 그리고 2013년 세 차례에 걸친 핵실험을 통해서 핵무기 소형화 능력을 상당한 수준까지 끌어올렸다는 게 국방부 설명입니다. 이 같은 문구가 이렇게 국방백서에 등장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군 당국은요. 북한이 지난 98년부터 2012년까지 총 5차례에 걸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2년 국방백서에서는 군 당국의 그 장거리 미사일의 사거리를 6,700km로 평가했지만 2년 만에 사거리 1만 km까지 향상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관련해서 국방부 관계자는요. 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의 사거리가 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이유는 지난 2012년 12월에 북한이 발사했던 은하 3호가 궤도에 진입한 데 성공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사 콜럼니스트 이숙현 씨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제 소식입니다. 한국일보의 고은경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코스피가 1900선이 붕괴됐네요. 네. 네. 예, 코스피가 오늘 유가 급락과 그리스발 악재에 1880선까지 내려갔습니다. 이는 1년 4개월 만에 최저치인데요. 코스닥도 그 대외 악재를 견디지 못하고 나흘 만에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주가에 영향을 주는 것은 국제 유가 급락입니다. 그 유가가 하락하면서 세계 경기 흐름이 불안해진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네. 예, 또 그리스가 지금 불안함에 따라서 그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를 의미하는 그렉시트에 대한 우려도 증시에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국내 기업의 작년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도 낮아진 상황입니다. 간밤에 그 세계 증시 하락에 이어서 오늘 아시아 주요국의 증시도 급락했습니다. 일본 니케이 평균 주가는 전날보다 3% 떨어졌고요. 네. 대만의 가권 지수도 전날보다 2.43%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랬군요. 서울에서 3억 원으로 구할 수 있는 전셋집이 많이 줄었다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서울 시내 3억 원 이하 전세 아파트는 총 67만 4,400여 가구입니다. 이는 5년 전보다 약 30% 감소한 건데요. 그 3억 원으로 구할 수 있는 전셋집이 26만여 구 사라진 겁니다. 네. 예, 지역별로 보면은 송파구와 강남구에서 구할 수 있는 전셋집이 많이 줄었습니다. 반면에 그 해당 지역 내에 5억 원 이상 중소형 전세 물량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고가 전세 물량을 쏟아낸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또 성동구, 동작구, 서초구, 마포구 등 10개 자치구에서 3억 원 이하 전셋집이 줄었고요. 네. 예, 전문가들은 그 저금리 기조 속에서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임차 수요가 전세로 몰리면서 전세값이 급등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중도에 상환하면 이제 수수료라는 걸 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이 중도 상환 수수료율 인하를 예. 이 은행들이 1년이 넘도록 계속 검토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서요? 네, 중도 상환 수수료란 그 은행 대출을 받은 사람이 중도의 대출금을 상환할 때 내야 되는 수수료입니다. 예. 예, 이를 내야 되는 거는 그 대출금을 중도에 갚으면 은행이 입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요. 네. 금융당국은 2013년부터 그 은행권과 중도 상환 수수료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출 유형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지금 적용이 되고 있고요. 예. 또 수수료 부담이 오히려 그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계 대출 상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예, 하지만 국민, 농협, 우리 등 그 은행 대부분은 오늘 그 중도 상환 수수료율 인하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고만 밝혔고요. 네. 또 스탠다드 차타드, 시티은행 등 그 외국계 은행은 아예 인하 계획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17개 시중은행이 중도 상환 수수료로 얻은 수입은 그 지난 3년간 1조 2천억 원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예. 예, 전문가들은 이 고정금리 대출과 변동금리 대출의 중도 상환 수수료를 차등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고요. 네. 또 외국을 봐도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은행의 손실을 보상을 하기 위한 그 중도 상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30년 설계 수명이 끝난 월성 1호기가 안전성 보장이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는데요. 자세히 네. 설명해 주시죠. 예,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검증단과 또 지역 주민, 전문가, 환경단체 등이 참여한 그 민간 검증단으로 그 두 개로 구성된 전문가 검증단이요. 2013년 7월부터 한국수력원자력이 제출한 월성 1호기 그 스트레스 테스트 자체 평가 보고서에 대한 검증 작업을 해왔습니다. 네. 이 원전 스트레스 테스트는 그 설계 기준을 초과하는 대형 자연재해에 대해서 원전의 대응 능력을 평가해서 그 노후 원전의 안전성을 재확인하고 또 개선, 보안 상황을 도출하기 위해서 계속 운전 심사에 추가돼서 추진돼 온 건데요. 이 검증 보고서에서는 그 원자력 안전기술원 측과 민간 검증단이 상당한 의견 차이를 보였습니다. 민간 검증단 측은 현재까지 평가 결과로는 계속 운전 시 안전성 보장이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 그 한수원이 수행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는 기술 분야의 취약한 관리에만 집중을 하고 있어서 이 스트레스 테스트 수행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반면 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측은 그 1만 년 만에 한 번 발생할 규모의 그 6.9에서 7.0 지진에도 필수 안전 기능이 유지될 수 있다며 이 스트레스 테스트 가이드라인의 평가 기준을 만족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일보의 고은경 기자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세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월드포인트 YTN 국제부의 지순한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 중앙정보국 CIA죠. CIA가 월드 팩트북 한국편 지도에서 삭제했던 독도 표기를 하루 만에 다시 복원했다면서요. 네, 이게 뭐 단순한 실수였다고 하지만 좀 뒷맛이 영 개운치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의 국가정보보고서죠. 월드 팩트북 한국편 지도가 하루 만에 바뀌었습니다. 네. 독도의 미국식 표기죠. 리앙크루 암초가 한국편 지도에서 삭제됐다가 다시 복원된 건데요. 하루 전만 해도 독도인 리앙크루 암초는 한국편 지도에는 없고 일본편 지도에만 등장했었습니다. 네. CIA의 월드 팩트북은 세계 주요 기관들이 국가 정보를 인용할 때 기본 잣대로 활용하는 자료로 자칫 독도가 일본의 영토로 오인받을 소지가 컸는데요. 예. 이 같은 사실이 YTN 등을 통해서 알려지자 우리 외교 당국이 부랴부랴 미국 측에 시정을 요구했고요. CIA는 월드 팩트북을 최신판으로 수정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실수로 한국편 지도에서 독도가 누락됐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IA는 월드 팩트북 한국과 일본편 페이지에 1954년 한국에 점유된 리앙크루 암초에 대해 한국과 일본이 영유권을 규정한다는 설명도 싣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설명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과는 크게 다른 건데요. 더구나 CIA는 동해의 명칭을 여전히 일본해로 단독 표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같은 CIA의 방침을 종합해서 볼 때
이번 월드 팩트북 한국편 지도에서 독도가 삭제된 사태는 일본의 지속적인 로비와 2000년 이후 더욱 심해지고 있는 미국의 일본 편향 때문은 아닌지 뒷맛이 영 개운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네. 때문에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그간의 소극적인 대처에서 벗어나서 좀 더 적극적인 외교전을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락한 에어아시아 여객기의 꼬리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다는데요. 만약에 꼬리 부분이 맞다고 한다면 사고 원인 규명에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 수색팀은 에어아시아 추락 해역에서 사고기의 동체로 추정되는 물체를 또 발견했는데요. 네. 수색팀 관계자는 이번에 발견된 물체가 여객기 꼬리일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인도네시아 당국의 발표처럼 사고기의 꼬리가 맞다면 이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네. 추락한 에어아시아 여객기는 에어버스 A320-200 기종으로 블랙박스 2개가 모두 꼬리 근처에 장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수거된 동체에 블랙박스 장착 부위가 포함되어 있다면 사고 원인 규명이 가능해지는 건데요. 때문에 수색팀은 사고 초기부터 교신 내용과 항로가 기록된 블랙박스 회수가 사고 원인 규명의 관건임을 강조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에어아시아는 희생자에 대한 초기 보상금을 제의했는데요. 액수는 희생자 한 명당 24,000달러, 우리 돈 2,600만 원이었고요. 초기 보상금이란 명칭이 붙은 이유는 전체 보상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는데 이런 내용을 담은 서한이 희생자 가족 모두에게 전달되지 않은 데다 네. 일부 가족들은 보상과 관련한 문구와 방안이 명확하지 않다면서 수락을 거부하기까지 했습니다. 대형 사고가 나면 항상 그렇듯이 네. 보상 과정에서 심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네. 자, 미국 월가의 한 재력가가 총에 맞아서 숨진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유력한 용의자가 누구냐, 그리고 그 범행 동기가 무엇이냐, 이게 아주 충격적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숨진 사람은 70살의 토머스 길버트 씨인데요. 예. 운용 자산이 2,200억 원에 달하는 헤지펀드사 웨인스컷의 대표입니다. 네. 지난 일요일 오후 길버트 씨의 부인이 아들이 남편을 죽였다고 신고를 했는데요. 아들이, 예. 네, 유력한 용의자인 이 30살의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한 이유가 더 충격적입니다. 네. 용돈을 줄이겠다는 아버지의 결정에 화가 나 말다툼 끝에 살해했다는 건데 월 600달러인 용돈을 400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6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20만 원 줄인다는 게 아버지의 통보였고요. 예. 또 30살이 되도록 아버지가 대신 내주던 아파트 월세 250만 원도 조만간 끊겠다는 얘기도 아들을 격분시켰다고 합니다. 용의자는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명문대학이죠. 프린스턴 대학을 졸업하고 아버지 회사에서 최고 투자 책임자로 일해왔습니다. 지난 10월에 개인 헤지펀드사를 차렸지만 뜻대로 회사 운영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는 재력가 집안의 미국판 엄친아가 저지른 비극적 폐륜 범죄가 미국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던지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YTN 국제부의 지순한 기자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정통 시사주간지 주간경향, 아시아 전문 월간지 매거진엔 구독권을 드립니다.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내비치면서 북한은 조속히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제안하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화답한 남북대화인데요. 꽁꽁 얼어붙은 남북관계 훈풍이 불어오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남북관계가 미묘한 상황에서 대북 전단지가 다시 살포가 됐습니다. 이번 대북 전단이 향후 남북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장용석 선임연구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남북 간에 오랜만에 해빙 분위기가 오고 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요. 예, 예. 어떻습니까? 이대로라면 남북 대화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도 될까요? 뭐 대화가 재개되는 데까지 다소간의 부침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교란 요인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예. 뭐 쌍방이 다 특히 최고위급에서 대화 의지를 또 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떤 형태가 됐든지 대화가 열릴 가능성은 상당히 높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을 해보고요. 네. 문제는 이제 의제나 뭐 방식의 문제들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 방식들을 검토하면서 뭐 대화가 열릴 가능성은 상당히 높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북한 쪽에서 구체적인 이제 방안들의 제시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예. 지금 순서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북측에서 어떤 카드를 던질 수 있을까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작년에 제안했던 고위급 접촉이라든가 통준위 명의의 회담 제의를 일단 던져놓은 상황이고 그러면서 회담 형식은 구애받지 않겠다라는 얘기로 예. 좀 열린 마음으로 지금 자세로 임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북쪽 입장에서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신년사를 통해서 고위급 회담과 부문별 회담 그리고 최고위급 회담을 얘기를 했는데 네. 요는 이제 최고위급 회담 같은 경우는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돼야 된다는 어떤 전제 조건을 명확히 했고 고위급 회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우리 민족끼리라든가 여러 가지 배경적인 전제 조건이 있긴 하겠지만 명시적으로 조건을 걸지 않았다는 점에서 1차적으로 고위급 회담이 좀 주목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북쪽 입장에서는 올해가 또 6.15 15주년이기도 하고 자기들 말로는 이제 조국 해방 70돌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또 우리 정부에 대해서 또 대북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있는 의미들도 있고 이런 걸 복합적으로 보게 되면 북쪽 입장에서는 또 정부 당국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까지도 좀 포괄하는 회담을 뭐 제의하고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대북 전단 살포가 어제도 한 단체에 의해서 강행이 됐습니다. 예, 이 전에도 이 대북 전단 문제를 꼬투리 잡아서 북한이 아주 강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 이번에도 그럴까요? 요새 한 며칠 동안 계속 이 대남 비방을 중지한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고 있는데. 그렇죠. 통상적으로 노동신문에 대남 비방으로 채워지던 면에 이제 대남 비방보다는 신년사에서 강조했던 남북관계 개선, 뭐 분위기, 뭐 의지, 뭐 이런 것들 좀 보여주는 쪽으로 예. 보도가 되고 있는 게 이제 대표적인 건데요. 네. 근데 이번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신년사를 보면 사실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하고 아주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입장을 시사한 점이 좀 여전히 좀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자주권과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고 징벌하겠다라는 얘기까지 했거든요. 네. 이렇게 보면 기본적으로는 비방 중장 중단 특히 최고 지도자를 못 오가는 어떤 전단이나 체제를 모두 비방하는 전단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한 대응이 원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해보면서도 다만 이제 북쪽에서도 신년사를 통해서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천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곧바로 뭐 강경한 대응으로 나오기보다는 네. 상황들을 좀 지켜보면서 대응할 여지도 있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을 해보는데 네. 기본적으로는 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최고 존엄을 못 오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원칙적으로 강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많이 우려가 됩니다. 네. 최고 존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얘기를 한다면은 영화 인터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암살당하는 그런 코미디 영화인데 이 영화가 이제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게다가 또 미국에서는 또 이 인터뷰 제작사 소니 픽처스가 해킹됐다라고 하는 이유로 해서 대북 제재에 대해 행정명령에 오바마 대통령이 사인을 했습니다. 이거 미국과의 관계는 좀 더 악화된 것으로 봐야 할 텐데요. 이 남북 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좋은 영향을 미칠까요? 아니면 반대로 나쁜 영향을 미칠까요? 뭐 좋은 영향을 미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북쪽에 대한 압박이 가중되면서 북쪽이 태도를 바꿀 가능성을 본다라고 하면 당장 뭐 긍정이냐 부정이냐 어떤 효과에 대해서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하겠지만 단면에서는 대화 분위기에 사실은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미국은 저렇게 강하게 북한을 압박하는데 우리가 선뜻 대화에 나서기 어려운 분위기들이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또 직접적으로 뭐 남북 대화라든가 교류 협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당장은 그렇게 높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을 해보는데 왜냐하면 네. 지금 미국에서 제재한 세계 기관이나 뭐 인물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제재가 뭐 추가적으로 새로운 어떤 내용들이 있었던 건 사실은 아니거든요. 네. 이런 점에서 보면 기존의 어떤 제재 틀 안에서 우리가 대화를 하거나 교류 협력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요인은 없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다만 이게 이제 미국 쪽에서는 첫 번째 조치라고 대북 제재의 첫 번째 조치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추가적인 조치들이 의회든 뭐 행정부든 나왔을 경우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될 수도 있고 좀 면밀하게 대응할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미국에서 강경하게 대북 제재에 나선다면 예. 오히려 남북 대화를 촉구하는 측면으로도 작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런 게 북쪽이 이제 압박과 고립, 자신들에 대한 압박이 가중되면서 예. 고립이 심화되고 그럼으로써 어떻게 보면 태도를 바꿀 가능성에 대한 이제 주목하는 거죠. 예, 예.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압박이 전혀 뭐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북쪽에서도 나름대로 이런 데 대한 부담들을 상당히 느낄 가능성이 있고 네. 당장 정책 변화로 나타나지 않지만 네. 그런 점에서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뭐 논란은 어떻게 보면 불필요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을 하면서도 그렇지만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는 어쨌거나 좀 부정적인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하나 하고 네. 또 하나는 이런 어떤 압박만으로 과연 북한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점을 보게 되면 네. 한편에서는 또 숨통을 터주는 다른 식의 어떤 접근들이 좀 결합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 들고요. 네. 지금 우리나라 정부 쪽에서 말이죠. 예, 예. 대북 제재를 하고 대북 이 지원을 이제 중단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예, 예. 지난해도 그렇고 금년에도 지난해에도 예, 예. 무슨 고구마 5,200만 원 상어치라든가 이렇게 뭐 지원하는 것을 승인을 해 왔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크지는 않지만 예. 근데 그건 좀 우리나라 정부 쪽에서도 조금 변화의 조짐이 있다고 보시나요? 변화의 실효인 건 확실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러한 변화들이 북쪽의 호응을 이끌어내야 되는 건데 예. 북쪽의 입장에서 사실 최근에 몇 년 동안 농사가 일단 잘 됐어요. 네. 그럼으로써 이제 좀 먹고 사는 문제는 한 고비는 넘긴 것 같다 싶은 생각도 드는데 이런 점에서 보면 옛날처럼 쌀과 비료나 이런 걸 가지고 북쪽을 우리가 좌지우지하려고 들거나 또는 뭐 그런 걸 가지고 북쪽의 태도 변화를 얘기하기에는 상황이 좀 달라진 부분도 있지 않나 싶은데 그런 네. 점에서 보면 이런 작은 규모의 인도적 지원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얼마만큼 북쪽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지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면서도 네. 어쨌거나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작은 통일에서 큰 통일로 나가기 위해서 가능한 부분부터 접근하려는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북쪽의 변화만 호응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다른 큰 네. 어떤 협력 관계로 또 발전할 수 있다는 메시지는 분명히 주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많이들 하는 이야기지만 전쟁 중에도 대화를 한다는 것인데 예. 지금 남북 간의 대화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를 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신다면 예.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쪽에서 어떤 이유로 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제일 중요한 건 역시 핵 문제가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국방백서가 이제 발표되면서 예. 북한의 핵 능력이 2012년 국방백서보다 훨씬 더 엄중한 걸로 이제 평가가 되고 있고 네. 그런 점에서 뭐 핵무기 자체가 북한이 보유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핵무기 자체가 우리한테 이제 군사적인 위협으로까지 평가가 되는 상황이기도 한데 어쨌거나 이 북한이 핵 문제에서 전혀 양보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특히 원래 김정은 제1위원장 신년사에서도 정진 노선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핵 억제력 강화가 정당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그런 방향에서 계속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공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이 아마 가장 큰 문제가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만 좀 북쪽이 예. 태도 변화를 보이고 좀 그 전향적인 국제사회에 협력하는 태도를 보인다라고 하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뭐 큰 통일에 해당할 수도 있는 많은 협력 관계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의지와 또 수단들을 가지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데 핵 문제에 관해서 북한이 변화하는 태도를 보여야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아마 제일 큰 문제가 아니겠나 싶고요. 보일까요? 여보세요? 북한이 그 변화가 보일까요?
북한이 변화를 보일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좀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제1위원장이 최고의 영도자가 교시에 해당하는 신년사를 통해서 병진 노선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이런 어떤 강력한 의지를 산히 비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북한 내부적으로도 뭐 어려움도 야기되고 네.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전망은 우리가 배제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예.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쪽에서도 오이사 조치 해제라든가 뭐 그런 것을 고려를 못한다는 이야기인데 오이사 조치 해제 문제에 관해서 상당히 유연한 입장으로 전환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이사 조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북쪽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들이 재발 방지 조치들이 있어야 된다는 명확한 어떤 선제적인 요구, 전제 네. 조건이 있었던데 이제는 뭐 일단 협의할 수 있다는 쪽으로까지 열린 마음으로 자세로 임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게 기본적으로 변화일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남북 관계가 큰 틀에서 좀 전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그 과정에만 들어가게 되면 뭐 오이사나 이런 문제들은 의외로 또 수월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핵 문제가 중요하긴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또 남북 관계 나름의 또 프로세스와 또 협력 필요성들이 있는 거니까 이런 점에서 아마 정부도 오이사 조치를 나름대로 좀 해제 쪽으로 하는 쪽으로 검토하면서 협의 의제로까지도 이제 표명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장용석 선임 연구원이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은 7시 31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유보연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강남권 도로들 대부분 구간 정체를 빚고 있습니다. 강남대로는 양재 시민의 숲에서부터 신사역까지 밀려서 가고 있고요. 논현로 도곡일동 주민센터에서 강남 차병원, 반대쪽 학동역에서 도곡일동 주민센터 지나기 어렵습니다. 나란히 가고 있는 언주로도 대부분 구간에서 차간 거리가 좁혀져 있고요. 설릉로가 강남구청역에서 한티역 구간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삼성로는 포스코 사거리에서 청담 사거리 구간 더딘 흐름이고요. 그 밖에 성산로 상황은 조금은 좋아졌습니다. 지금은 외곽 방면으로 이대후문에서 연대 앞까지만 속도를 늦추고 있고 신촌로가 여전히 전 구간 밀려서 가고 있습니다. 외곽 방면으로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이어지는 양화로가 동교동 3거리에서 합정역까지 속도를 줄이고 있고요. 경인로가 서울교에서 물레동 사거리, 요로 신도림 디큐브에서 구로 성모병원까지도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광명역의 가치를 바로 앞에서 누려라. 효성 해링턴 타워 더 퍼스트. 이케아, 코스트코,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이 바로 앞. 풍부한 유동인구와 상업지구 가치까지. 바로 앞에서 누리는 광명역 슈퍼 프리미엄. 효성 해링턴 타워 더 퍼스트. 문의 1899-7087. 네, 옛 통진당 의원들이 정치적 보복으로 희생당했다. 의원직을 돌려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2892번님께서는 정치적 보복을 당한 것은 맞으나 그러한 부당함을 자초하는 원인이 통진당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의견을 보내주셨군요. 7958번님께서는요. 통진당의 본질에는 동의할 수 없으나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인데 의원직 박탈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군요. 잠시 후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아, 구제역이요? 그 소독으로 해결된다던데? 아니죠. 농가의 방역은 기본, 구제역 발생지 방문자재 같은 국민 모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백신이 있어야지. 무엇보다 올바른 예방접종이 필요하겠죠? 백신은 얼지 않게, 주사는 가축 종류에 맞게, 주사기 하나로 5마리 이상 접종은 절대 안 돼요.
특히 출하식이 돼지와 분만전 어미돼지에도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사실 꼭 명심하세요. 구제역, 올바른 백신 접종과 철저한 소독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이상 증상 신고번호 1588-4060 농림축산식품부.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이에 통진당 의원들이 정치적 보복으로 희생당했다. 의원직을 돌려달라 이렇게 주장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4512번님께서는 의원직 박탈 판결은 국회를 무시하는 잘못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뽑은 의원직입니다. 라는 의견을 보내셨고요. 5209번님께서는 자신들이 떳떳하다면 이번 보궐선거에 나와서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될 것 아닌가요? 라고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물정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죠.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도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주간지 주간 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이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들어갑니다. 네, 먼저 스포츠 소식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스포츠 포인트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금요일 호주에서 축구 아시안컵이 개막을 하죠. 네. 손흥민 선수가 아주 호주 언론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한국 축구 대표팀 목에서 손흥민이 호주 폭스 스포츠가 선정한 아시안컵에서 빛날 스타 10인에 뽑혔는데요. 네. 손흥민은 사흘 전에 호주 신문 시드니 모닝헤럴드가 선정한 아시안컵 5대 스타 플레이어에도 뽑히기도 했습니다. 영국 신문 가디언도 오늘 한국 키플레이어로 손흥민을 꼽았는데요. 가디언은 손흥민에 대해서 비틀즈 머리에 로맨틱한 타이를 맨 K-팝 스타라면서 독일 레버쿠젠 소속으로 한국에서는 이미 슈퍼스타라고 소개했습니다. 네, 올 시즌 끝으로 잉글랜드 프로축구 리버풀을 떠나는 제라드 선수가 오늘 FA컵 32강행을 이끄는 승리를 맛보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라드가 오늘 영국 런던에서 열린 사부 리그팀 윈블던과 FA컵 64강에서 두 골을 넣으면서 2대1 승리를 이끌었는데요. 네. 이 경기는 제라드가 리버풀과 이별을 선언한 뒤 첫 경기였는데 리버풀은 최근 제라드가 올 시즌 후에 미국 프로축구로 떠날 것이라고 발표했고요. 행선진 LA 갤럭시가 유력한데요. 네. 17시즌간 리버풀 유니폼만 입고 뛴 제라드는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하고 있는데 이날 전반 12분에 선제골을 터뜨렸고요. 1대1로 맞선 후반 17분에는 프리킥으로 결승골을 뽑아냈습니다. 제라드는 이번 FA컵이 마지막인데 갈 때까지 가고 싶다고 다짐했습니다. 네, 프로농구 찰드 로드 선수가 두 경기 연속 트리플 더블을 아깝게 놓쳤다는 소식도 들어있군요. KT. 네, 맞습니다. 트리플 더블은 한 경기에서 득점, 리바운드, 어시스트 등 세 부분 이상 두 자릿수 기록을 거둔 걸 의미하는데요. 네. KT 외국인 선수 찰스 로드가 어제 모비스전에서 트리플 더블에 리바운드 딱 한 개 모자랐습니다. 리바운드는 이틀 전 삼성전에서도 트리플 더블을 작성했는데요. 모비스전에서 9년 만에 두 경기 연속 트리플 더블을 노렸는데 13.9 리바운드를 기록 중이던 로드가 4쿼터 종료 1분 55초 전에 10번째 어시스트를 기록했고요. 네. 크게 앞선 KT 선수들이 로드를 돕기 위해 나섰는데 조성민이 종료 27초 전에 자유투 2구를 의도적으로 이미 맞췄는데 로드가 아깝게 리바운드를 잡지는 못했습니다. 네. 로드는 종료 16.8초 전에 5번칙 퇴장을 당했고요. KT는 76대 62로 이겨서 모비스전에서 12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네, 이 로드 선수와 전창진 감독을 두고서 농구 팬들은 애정의 관계다 이렇게 부른다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로드와 전창진 감독은 2010년부터 두 시즌간 KT에서 사제지간이었는데요. 네. 정 감독이 악동 로드에게 자주 호통을 쳤고 로드가 씩씩대는 장면이 자주 TV 중계 화면에 잡혀서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두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처럼 끈끈한 관계입니다. 정 감독이 올 시즌 앞두고 트레이드를 통해서 2년 만에 로드를 데려왔고요. 네. 정 감독은 로드 아들의 돌잔치를 열어주고 로드는 크리스마스에 정 감독의 골프용품을 선물하기도 합니다. 로드가 펄펄 날고 있는 KT는 최근 6경기에서 5승을 거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였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네, 해가 바뀌면 이것저것 값이 오르는 것들이 생기죠. 2015년은 특히 담뱃값 인상과 함께 문을 열었는데요. 금연을 독려하기 위해서 시행되었다는 담뱃값 인상.
하지만 한편에서는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의 한숨이 더 깊어지고 있는 건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0원 더 오른 담뱃값이 가져온 신풍속도 그리고 담뱃값 인상 뒤에 숨은 세금 이야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의 최경옥 논설위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들어서 이제 담뱃값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예, 담배 찾는 사람들이 확 줄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담배 판매량 줄었습니까? 아직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네. 새해가 시작된 지 불과 6일밖에 안 지났는데요. 네. 그래도 일단 담배를 가장 많이 파는 곳이 편의점들인데 이 네. 편의점들이 느끼는 체감 충격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들쭉날쭉하긴 한데요. 어떤 곳은 30% 줄었다고도 하고요. 어떤 곳은 절반 이상 줄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오늘 KTNG 측에다 문의를 해봤더니 네. 최소한 50% 정도는 매출이 줄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담배는 이제 편의점에서 매출 비중이 가장 큰 상품이기도 하지만 네. 일명 미끼 상품이거든요. 담배 사러 들어왔다가 물도 사고 다른 것도 사고 이런 그런 제품인데 예. 이 담배를 사러 오는 손님이 줄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상품군 매출까지 같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담배값이 아주 기습적으로 인상이 되면서 이른바 담배 신풍속도도 속속 생겨나고 있다는데 그 어떤 모습들인가요? 예, 우선 전자담배 판매점 앞에 길게 줄이 늘어서는 진풍경이 연출되고 있고요. 예. 또 편의점이나 길거리 노점상에서는 까치담배가 재등장했습니다. 네. 이 담배 포장을 풀어서 낱개로 이게 파는 건데 원래는 불법입니다. 네. 담배 사업법상에서 담배는 포장 상태 그대로 정해진 가격으로 팔게 돼 있거든요. 네. 담배 한 갑이 4,500원인데 한 개비당 300원에 판다고 하니까 원래 개비당 225원이니까 개비당 한 80원 더 붙여서 파는 거죠. 예. 네, 인터넷상에는 직접 담배를 만들어 피우자는 DIY 담배도 등장했는데요. 네. Do it yourself. 예. 담배 농가에서 직접 담뱃잎을 사서 예. 서류 분쇄기로 담뱃잎을 잘게 자른 후에 롤링 머신을 이용해서 담배를 직접 말아 피우면 된다는 건데요. 네. 현행 이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외부에 판매하지 않고 자기가 피울 목적으로 집에서 담배를 재배해서 담배를 만들어 피우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예, 그다음에 또 한쪽에서는 새해라는 특수성도 있고 해서 예. 금연 클리닉을 찾는 사람이 부쩍 늘었고요. 예. 또 금연초라든가 금연 패치 같은 금연 보조제를 찾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늘어서 예. 금연 클리닉은 작년보다 한 3배 정도, 또 금연 보조제 시장은 한 9배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가 하면 월동 준비형, 사재기파 이렇게 분류되는 형도 있는데요. 작년 말부터 편의점들을 돌면서 미리 사둔 사람들이죠. 그게 월동 준비파입니까? 그렇죠. 시댁에는 아직 12그루의 담배가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시는 분들인데 예. 그중에는 작년 말에 400만 원어치를 사놔서 평생 쓸 거 다 사놨다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네. 400만 원어치 담배 사놨다고요? 네. 참 부지런하신 월동 준비파군요. 알겠습니다. 그러게요. 앞에 전자담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전자담배도 이게 문제가 많다는 거 아닙니까? 온라인 쇼핑 사이트들에 따르면 예. 지난달이죠. 담배값 인상을 한 달 앞두고 전자담배 판매량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한 17배 정도가 늘었습니다. 17배나요? 와. 네. 제 주변에서도 이제 기존 담배 대신 전자담배로 바꾸는 흡연자들을 상당히 볼 수 있었는데요. 예. 그런데 실제로는 전자담배도 위해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보건복지부가 조사를 해봤더니 전자담배 속에도 니코틴, 또 발암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 예.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환경 호르몬들이 굉장히 많이 검출이 됐고요. 예. 세계보건기구는 전자담배가 이게 금연 치료제나 금연 보조제로서는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런 결과를 내는 것도 있습니다. 예. 또 진짜 담배를 피울 때보다 니코틴 중독이 더 심화될 수도 있고요. 네. 또 구체적으로 이 제조물 안에 어떤 물질이 들어가는지 명확하게 규제되고 있지 않아서 네. 유해 물질이 더 많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자담배는 금연 보조제가 절대로 아니다. 그 자체가 그렇죠. 담배다. 예, 예. 이런 얘기죠. 그 자체가 담배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전자담배를 금연구역에서는 더 이상 못 피우게 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전자담배는요. 사실은 증기로 흡입하는 방식만 다를 뿐이지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입니다. 예. 그래서 같이 규제를 받습니다. 아, 똑같이 니코틴을 함유하고 있고요.
독성 물질로 인한 간접 흡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금연구역에서 피우는 것도 금지가 된다는 거고요. 네. 앞으로는 이거를 단속도 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아, 네. 그다음에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이게 전자담배에도 일반 담배하고 동일한 그런 발암 성분들이 들어있는데 예. 청소년들한테 많이 허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청소년한테 판매하는 부분, 네. 또 청소년들한테 금연 홍보를 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대폭 강화하겠다. 이게 정부 방침입니다. 아니, 청소년들에게 전자담배를 파는 건 허용이 돼 있다고요? 그건 아니죠. 아,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청소년들도 요즘에 네. 전자담배를 많이 피우는데 많이 피운다는 불법이죠. 말씀이시죠? 네, 다 불법이죠. 근데 예. 그거를 엄격하게 규제를 강화하겠다. 그렇죠. 이런 예, 겁니다. 예. 네네. 예. 앞에 또 까치담배 얘기하셨는데요. 이거 네. 한 개씩 이렇게 팔면 안 되는 거군요. 원래는 안 됩니다. 네, 근데 예. 어떤 이들이 이렇게 까치담배를 사 필까요? 뭐 아무래도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나 어려우신 분들. 노인분들이 주로 찾고 있는데요. 네. 예, 사실 이 까치담배는 너나 없이 먹고 살기 힘들었던 70년대에나 볼 수 있었던 광경이거든요. 예. 담배값 인상 때문에 담배 풍속도도 유신시대로 회귀했다, 이런 날선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또 하나는 이제 흡연자끼리 옛날에는 편하게 담배 인심을 많이 베풀었거든요. 예. 주변에서 보면은 담배 끊겠다면서 자기 담배 안 사고 주변 사람들 담배를 한두 개씩 이렇게 빌려 피우는 분들이 되게 있었는데 네, 네. 앞으로는 이제 얻어 피우는 사람이나 나눠주는 사람이나 네. 담배값 생각을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싹 없어지겠네요. 네. 담배 인심도 사나워지겠네요, 아주. 네. 하나 줄 때마다 300원 내놔라 이러겠죠. 그러겠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까치담배 이것도 이제 단속을 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나오죠, 정부에서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네. 이게 담배를 단속이 잘 될까요? 예, 원래는 이제 계비 담배를 팔다가 적발이 되면 바로 영업 정지를 때리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단속할 방법이 많지 않고요. 또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너무 여론도 안 좋아지고 있고 네. 너무 야박한 일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실제 단속은 사실 뭐 엄포만 하지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기재부가 무슨 말아서 피우는 담배, 봉초 담배 부활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요? 아직까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 봉초 담배라는 게 한 40년 전에 있었던 건 70년대에 있었던 건데요. 이게 이제 봉투 안에 담뱃잎을 넣어서 파는 겁니다. 네, 그래서 흡연자가 직접 담뱃잎을 이제 조금씩 덜어가지고 옛날에 그런 광경 많이 있었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네. 이렇게 이 종이에다가 직접 말아서 피우거나 곰방대에 넣어서 피우는 거거든요. 네, 네. 이거는 이제 필터가 없기 때문에 건강에 더 해롭고 맛도 독해요. 네. 그렇지만 일반 담배보다는 아무래도 가격이 저렴하죠. 네. 1970년대 당시에 전매청, 지금이 현 이제 KTNG인데요. 예. 수지가 맞지 않는다면서 생산을 중단했는데 이번에 이제 담배값 2,000원 인상으로 저소득층이 굉장히 타격을 입게 됐기 때문에 예. 이 봉초 담배를 올 하반기부터 부활시킬 수도 있다. 예. 이런 방안을 기획재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그런 내용인데요. 예.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애초에 담배값 인상이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목표에서 시작됐다고 한다면 예. 이거는 좀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처음부터 국민건강 증진은 명분이고 네. 세수 확보가 목적이었다 보니까 예. 이 정부가 그야말로 좀 갈팡질팡하는 것 같습니다. 네, 봉초 담배 부활했다고 하는 기재부 욕 많이 먹겠는데요.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요즘에는 아마 봉초 담배가 부활이 돼도 네. 그거를 피울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글쎄요. 순한 담배에 네. 많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네네. 그렇겠군요. 자, 앞에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이 담배값 인상이 세수 증대에 가장 큰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냐라고 말씀도 하셨는데 도대체 네. 세수 증대가 어느 정도 기여를 할 것으로 예측이 된다 합니까? 지금 담배값을 2,000원 올림으로 해서 예. 더 걷어들이는 세금이 2조 8천억입니다. 네. 2조 8천억이면은요, 사실은 우리나라 올해 세수 부족분이 한 10조 원 정도로 예상이 되거든요. 예. 10조 원이면 한 30% 정도를 충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 굉장히 많은 금액이고요. 만약에 정부가 생각하는 대로 물가 연동제,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물가가 3년 동안 5% 이상 오르면 그만큼 담배값도 따라 오르는 그런 물가 연동제까지 만약에 하게 되면 네. 지속적으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하나 생기는 거죠. 네. 특별히 이번에 이제 담배값을 올리면서 기존에 이제 국민건강 증진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외에도 보통 사치품에 붙이는 개별 소비세를 추가로 매겼거든요. 예. 담배 한 갑당 594원을 매겼는데요. 예. 이게 이제 기존에 없던 세금인데 이게 국세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금고로 들어가는 돈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정부가 마음대로 쓰는 쌈짓돈이 되거나
지방정부의 인심 쓰는 용도로 쓰이게 되는 돈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세수 구멍이 예상되는 중앙정부 재정을 메우기 위해서 정부가 담배값 인상을 활용한다. 이런 말이 안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튼 뭐 기왕에 거치는 세금이면 뭐 유익하게 활용을 해야 할 텐데. 네. 네. 이 당초부터 이 금연 정책을 위해서 담배값 인상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담배값만 인상을 했는데 그 이외에 다른 금연 정책을 위한 입법은 제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정부 여당은 원래 계속 담배값 인상이 이제 금연을 유도하기 위한 거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사실 이 선진국들의 모임인 경제개발협정기구, 우리가 보통 OECD라고 그러죠. 네. 이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유독 담배값이 싸고요. 예. 흡연율은 1, 2위를 다투고요. 특히 고등학생 등 청소년 흡연율이 높은 나라인 것도 사실입니다. 네. 우리나라 담배값은 2004년 500원이 오른 이후에 10년간 동결됐거든요. 그래서 OECD 회원국 중에 가장 낮은 수준이고요. 예. 담배값 부담이 적다 보니까 19살 이상 성인 남성의 흡연율이 43.7%입니다. 그래서 예. OECD 최고 수준이고요. 특히나 청소년 흡연율은 20%를 넘어서서 OECD의 성인 평균 흡연율 26%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담배값 인상이 좀 불가피했던 측면이 있는데요. 네. 그렇지만 정부 말대로 금연을 유도하기 위한 게 첫 번째 목적이고 세수가 부가적인 거라면 담배값 2,000원 인상과 동시에 흡연의 유해성을 알리는 담배값 경고 그림 의무화. 그러니까 담배값에다가 예를 들면은 뭐 담배로 인한 그 폐암 환자들의 모습 이런 거를 이렇게 붙이게 돼 있거든요. 아주 흉측한 그림. 그걸 원래 같이 했어야 됩니다. 네. 이 경고 그림은 담배값 인상과 함께 대표적인 금연 정책 수단이고요. 네. 선진국에서도 이미 효과가 입증이 다 된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담배값을 올리면서 네. 이 그림은 안 넣는 걸로 글쎄 말이죠. 결론이 났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뭐 결국 담배값 올렸는데 담배 수요가 너무 많이 줄면 세수도 그만큼 안 거치니까 경고 그림을 안 넣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 안 할 수가 없고요. 네. 또 담배 회사들의 로비에 결국은 정부가 무너진 거 아니냐 네. 이런 의구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정부 측에서는 뭐 국회에 계속 욕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 뭐 국회의원들이 말은 그렇게 하는데요. 예, 뭐 지속적인 흡연율 감소를 위해서 뭐 담배 경고 그림 의무화 네. 또는 물가 연동제 이런 것들을 통과시켜 달라고 당부를 하고 있는데 네. 이 담배 경고 문구를 도입하고 뭐 이런 거에는 큰 이견이 없다고 하면서도 네. 여야 어느 쪽도 안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요. 담배 회사들의 치열한 로비에 네. 좀 이 국회의원들이 노출돼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그냥 색안경을 끼고 본다고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의심을 하기 충분하죠. 당연하죠. 이게 원래 담배값 인상은 그 경고 그림 의무화와 같이 움직이는 거였거든요. 예, 그런데 예. 담배값 인상 법안만 통과가 되고 네. 경고 그림 의무화는 안 됐으니까 네. 이거는 정말 뭐 국민들은 죽거나 말거나 세수만 걷겠다 이런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없는 거죠. 네. 하여튼 이번 조치로 인해 가지고 흡연자들 이제 반발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이제 담배값은 인상이 됐고 또 반면에 또 비흡연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 아닙니까? 뭐 한 시장조사 업체가 예. 최근에 이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담배값 인상 관련한 설문을 했는데요. 예. 네, 응답자의 한 42%는 흡연자가 줄어들면 사무실에서 담배 냄새가 없어지고 네. 그다음에 단체로 이제 담배 피러 내려갔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업무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비흡연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흡연 때문에 가장 고통스러운 점을 물었더니 한 90%가 길거리 흡연을 지적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흡연자 옷에서 숨기는 냄새. 나죠. 저희도 이제 예. 엘리베이터 타보면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보면은 담배를 피우는 사람과 안 피우는 사람 간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그러니까 비흡연자들은 사실은 뭐 길거리 흡연이나 이런 것 빼고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네. 흡연자들은 뭐 담배값 인상도 부당하고 너무 못 살게 군다부터 시작해서 불만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으로 이 담배에 관한 논란은 좀 계속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제에 담배 끊겠다고 나선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예, 굉장히 많고요. 예. 지금 한 뭐 담배 피우는 사람들 중에서 한 40% 정도는 예. 담배를 차제에 끊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끊겠다. 사실은 그 저소득층 주머니 턴다 이런 비판이 많잖아요. 원래 네.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율이 높고 이 팍팍한 일상을 담배로 푸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사실은 지금 같은 양의 담배를 피운다고 보면은 그 한 달에 보통 이제 뭐 한 3만 원 내지 한 6만 원 이상을 담배값으로 지불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금액을 아끼는 측면도 있고요. 네.
다른 한편으로는 이 저소득층일수록 네. 흡연 음주뿐만이 아니고 운동도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 병에 걸리면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가족관계가 파탄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저소득층들도 그렇고 일반 셀러리맨도 그렇고 이 차제에 정말 돈이 아까워서도 안 피우지만 네. 건강을 위해서 담배를 끊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네. 정부에서 마침 저소득층들이 금연치료제 이런 걸 쓰면 이거를 전액 지원한다고 하고요. 네. 또 금연 보조제 비용도 최대 70%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아, 예. 또 금연에 성공하면 포상금도 줍니다. 포상금도 줍니까? 그러니까 네네. 그래서 막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 네. 담배를 끊음으로써 네. 정부 시책에 호응하다기보단 굳이 세금을 더 보태줄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건강도 고맙습니다. 챙깁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일경제신문의 최경옥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네, 이에 통진당 의원들이 정치적 보복으로 희생당했다. 의원직을 돌려달라고 주장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5080번님께서는 정당 해산은 헌법으로 해산한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직 박탈은 그들을 뽑은 국민을 무시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6190번님께서는 통진당이 정말 억울한지 정치적 보복인지는 보궐선거 때 국민의 손으로 밝혀질 것입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휴대전화 끝자리 4512번님께 주간 경향, 그리고 2892번님께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프로듀서 신아람, 기술감독 신동의 남윤민, 작가 임현, 김민경, 그리고 진행의 강재훈이었습니다. 1월 6일 화요일 강재훈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